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북부 권역의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송효창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우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사업이 한창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사업 공정률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66.65%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은 계양역과 검단 신도시를 거쳐 서구 불로동까지 6.825km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3곳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만도 7,277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 착공에 들어갔고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본선 터널 5.17km 중 4.44km 굴착을 완료했으며 부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라이닝 구조물 시공을 진행 중입니다. 지하철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 4분 30초, 평시 8분 30초로 계획됐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은 검단 연장 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유 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안전한 시공을 해야만 된다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시공에 있어서 품질 관리가 되도록, 즉 설계한 대로 이상 없이 부실 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이 고도화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준공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기에 준공이 돼서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시는 검단 연장선이 공항철도와 연결되고 인천 북부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 지역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 수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지하철 연장 사업도 있죠? 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인데요. 공정률은 지난달 31일 기준 9.66%입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은 서구 성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67km를 연장하고 정거장 7곳을 짓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조 3,93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2년 2월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현재 정거장 7곳에 대한 굴착을 진행 중이며 개통 예정일은 2027년입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라 스타필드 예정지 인근의 추가역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라 연장선이 개통하면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사업이죠. 서울 지하철 5호선 사업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수도권 서북부의 수건 중 하나가 바로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인데요. 그동안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함에 따라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인천시,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은 이달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 추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연장 노선을 확장하자는 취지가 큽니다. 대광위와 지자체들은 현재 협약서 세부 내용에 대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는데요. 협약서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인천시와 김포시 등이 연장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면 대광이 중재안에 따른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전망입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은 그동안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 때문입니다.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은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건 전제 조건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11월이었죠. 서울시와 김포시가 차량기지와 건폐장을 김포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서구 지역이 향후 이전될 건폐장 영향권에 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서구와 김포시가 서구 영향권 밖으로 건폐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남은 것은 노선인데요. 인천시와 서구는 연장 노선이 서구 검단 지역을 최대한 많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포시는 검단을 지나는 구간이 많을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가급적 적게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연장 사업의 최종 노선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 차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효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시는 제2의료원을 평면형 건축 설계가 아닌 자연 친화적인 설계로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또 7층에서 9층 높이로 지을 제2의료원과 주민들의 주거지 사이의 공간을 50에서 100m 만들어 주민들의 조망권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2의료원의 출입구를 의료원 앞 새롭게 만들어지는 장고개 도로와 맞닿도록 해 의료원 뒤편의 아파트와 산곡고등학교 등 주민 생활구역에 구급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시는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이를 위해 시는 의료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가 진행한 설립 필요성 설문조사에서 부평 주민의 89.4%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제2의료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뉴스 키워드 순서입니다. 네, 최근 한 달간 인천 지역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관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달 인천에서는 사기와 전세, 노선 등의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기와 전세는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확산된 전세 사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인천에서만 4번째 발생한 사망자였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기자 최우선 변제금 구제를 받았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크게 실망하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지자체들은 특별법이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와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키워드 중 노선이 많았던 이유는 검단을 경유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소식 때문입니다.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는 5호선의 검단 경유 노선과 검폐장 이전을 두고 그동안 의견이 달랐습니다. 합의점을 찾기 어렵게 되자 최근 국토부가 중재에 나섰는데 지난달 21일 검폐장을 서구 영향권 밖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양 자치단체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양 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의 노선 조정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5호선 검단 경유 김포 연장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뉴스 관심 키워드 중 소홍도는 인천시의 재외동포청 유치 소식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8일 고심 끝에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인천공항 접근성과 이민 역사를 강조한 인천시가 서울시와의 막판 유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에 신설하기로 인천시와 협의했고 지난 5일 인천 부영 송도타워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살펴본 인천 지역 뉴스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이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폭언과 갑질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이문분 재정문화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협박을 하며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혜숙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해외 의정연수 당시 발생한 이문분 위원장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폭언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어 장치를 이용해 기름을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등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어온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정량을 속이는 것은 물론 가짜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네, 판매 금액만 103억 원. 피해를 본 소비자는 약 1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한 주유소의 석유 보관 탱크. 모두 가짜 석유입니다. 탱크로리에 실린 것도 가짜 석유로 모두 회수합니다. 공사 현장의 건설 장비에도 가짜 석유가 판매됐습니다. 경기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를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로 석유업자 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4명은 주유기에 불법 제어 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석유업자 B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1,300리터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B씨는 투병 중인 지인의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불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 수사 중에도 재적발되었거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증거 자료 등을 은폐 파손하는 행위, 대규모 석유 불법 유통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여 탐문 수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이 불법 유통시킨 석유 제품은 총 650만 리터, 시가 103억 원 상당입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만도 약 12만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한 재활용센터와 교회가 함께하는 착한 소비 바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인교회 이준모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우선 착한 소비 바자회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착한 소비 바자회라고 하는 건요, 노숙인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계양구 재활용센터 사회적 기업의 임대료가 연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해인교회와 내일을 여는 집이 공동으로 바자회를 주최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 사회적 기업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두고 바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바자회 참관할 방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바자회는 특별히 가전제품, 가구, 그다음에 의류, 그 어떤 물품도 다 가능한데요. 이번 바자회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니까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예배 끝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인교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시죠. 재활용센터를 2001년도에 만들었고요. 지금 인천 시내에 있는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에게도 17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노숙인 가운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노숙인들, 정말 당장 돈이 필요한 노숙인들, 그리고 집이 없어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일할 의지를 갖게 해주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도움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해서 좀 돈을 벌게 되면 저희가 그 LH로 연결을 해서 방도 얻어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숙인의 주거 문제와 노숙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용센터가 지난 23년 동안 우리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 수천 명의 노숙인들이 이곳을 통해서 자립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해인교회와 그 우리 내일을 여는 집은 노숙인의 일자리 그 재활용센터와 그리고 도농 살림에서 일하는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도 지원하고, 또 더 많은 물건도 모아오고, 또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모 목사였습니다.